여행 경력이 쌓이는 과정에서 수많은 형태의 캠핑카를 보았습니다. 대형 트럭이나 버스를 개조한 것부터 우리 차보다 더 작은 승용차를 개조한 차량도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차량이 여행하기 가장 좋을지 미국에서 분류하는 종류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스를 개조한 클래스 A형 RV를 보겠습니다. 엔간한 집보다 크고 모든 시설이 잘 갖춰진 이런 차라면 정말 집이 필요 없겠습니다. 미국 같은 넓은 나라 경치가 좋은 곳에서 이런 차로 장기간 유유자적 캠핑하며 지낸다면 꿈 같은 일이겠죠. 그러나 우선 억 소리 나는 가격부터 부담이고 유럽의 좁은 도로를 운전하며 여행을 하기에 무리겠죠. 다음으로 트럭이나 밴의 외부와 내부를 개조하여 캠핑카로 만든 클래스 C형 RV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이런 캠핑카가 한때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필요한 시설이 다 되어 있어 캠핑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연 속의 캠핑 위주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행 위주로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도심 주행과 주차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외형이 너무 캠핑카라고 광고를 하고 있으니 차터리의 대상이 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밴의 외형을 그대로 두고 내부를 개조한 클래스 B형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캠퍼밴으로도 불리며 작지만 필요한 시설은 거의 갖추어 불편함이 없고 도심 여행이나 주차에도 좋습니다. 어닝 같은 장치만 없으면 외형도 캠핑카 표가 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할 것도 같습니다. 다만 차가 좁으니 아무래도 장시간 생활이 불편하고 3사람 이상이 다니기엔 무리일 것 같죠. 다음은 트럭 캠퍼입니다. 픽업 트럭에 캠퍼를 올려서 다니는 형태인데 픽업 트럭이 튼튼하고 힘이 좋으면 오지 여행도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캠퍼를 내려놓고 상용차로 사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아 클래스 B와 비슷하게 도심 주행도 가능하지만 내부가 좁고 캠핑카 티가 너무 나서 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대형 트럭을 개조한 RV인데 모로코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클래스 A처럼 모든 시설을 갖출 수 있고 차고가 높고 힘이 좋아 오지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높고 튼튼한 차량으로 안전에도 유리할 것 같고 자연 속에서 오랫동안 캠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심 주행과 주차 및 여행에는 불편한 점이 많고 차량 가격도 만만찮아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SUV를 개조한 차량은 어떨까요? 차의 크기와 내부 공간의 한계로 차박 캠핑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큰 단점입니다. 특히 비가 올 때는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나 도심 주행이나 운전이 쉽고 캠핑카 표가 안 나 스텔스 차박과 주차에 아주 좋습니다. 사륜구동으로 아무 곳이나 쉽게 갈 수가 있고 엔간한 곳에서는 차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이 아주 자유롭고 경비도 많이 절약됩니다. 고생을 좀 감수하면 의외의 장점이 많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어떨까요? 숙박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여행이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짐을 싣고 차박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너무 공간이 작아 불편이 클 것 같습니다. 또 카라반은 어떨까요? 캠핑에는 장점이 많지만 도심 운전과 주차의 단점이 너무 커서 세계 여행에서는 거의 선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차를 택하겠습니까? 장점만 있는 차는 없기에 선택이 쉽지 않겠죠. 결국은 여행자 수나 여행지 종류와 개인적 취향, 경제적 여유 등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차를 선택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차가 작을수록 여행을 하기에 좋습니다. 차가 클수록 캠핑이 편합니다. 그 접점을 잘 찾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새 차를 사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오래된 중고 차량도 괜찮을까요? 급하게 선택하고 나면 되돌리기 힘드니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사정만 넉넉하면 마음에 드는 새 차로 여행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금이 넉넉했으면 우리도 별 생각 없이 새 차를 구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 차의 장점은 내 여행에 맞는 차를 고를 수 있고 고장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차에도 생각지 못한 단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에서 허용하는 해외 반출 기간이 2년입니다. 만약
2년을 넘겨 한국에 들어오면 수입차로 간주되어 차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차 가격이 300만 원인 차라면 세금이 90만 원이지만 3천만 원인 차라면 900만 원이 되니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차로 세계 일주를 1년 이내에 끝내는 사람도 보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매일 운전하고 이동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여행하려면 2년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일시반출 기간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차를 한국으로 운송하여 들어왔다가 다시 일시 수출 신고서를 받아 남미로 운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송비만 해도 엄청나겠죠? 오래된 차였다면 아마 세금 쪽을 택했을 것입니다. 오래된 차량에 비해 새 차는 터리범이나 차량 절도범의 대상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또 사고나 실수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도 부담이 큽니다. 이런 새 차의 단점은 반대로 노후 차량의 장점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새 차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장단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한국에서 차를 가지고 나갈 것인지 외국에서 차를 사서 여행할 것인지에도 바로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차를 사서 여행한다면 자동차 일시 수출입 기간에서도 해방이 되고 그곳까지 운송비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해외에서 내 마음에 들도록 차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겠죠. 다양한 관점과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디젤 차량과 휘발유 차량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디젤 차량은 연비가 좋지만 매연으로 환경 규제를 많이 받아 시내나 관광지 진입에 제한을 두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오지에서는 좋은 연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요소수를 사용하는 디젤 차량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비가 좀 더 들더라도 세계 여행에는 휘발유 차량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륜구동의 튼튼한 차가 꼭 필요할까요? 몽골 오지나 중앙아시아 고원 등을 여행하려는 사람은 정말 튼튼한 차에 많은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를 감당할 국산 차량은 오래전에 단종된 갤로퍼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테라칸도 사다리 프레임 구조의 사륜구동이라 믿고 러시아 바이칼 호수의 아론섬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섬에서 만난 비포장 빨래판 도로는 상상 이상이었고 엉금엉금 기었지만 차가 손상되어 수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테라칸 옆으로 러시아의 우아직, 토요타 랜드크루즈, 포드 F1502 경주를 하듯 달리는 것을 보고 같은 사륜이지만 급이 완전히 다름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포장도로라면 사실 어떤 차량도 유라시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해외 일시 반출이 안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등록부에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로 기재된 차는 해외 반출이 안 됩니다. 정확한 것은 차량을 준비할 때에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부에 자가용 승용차,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이륜 자동차로 기재된 차는 가능합니다. 트럭을 캠핑카로 정식 개조한 것은 가능하나 임의 개조하여 차량 등록부에 트럭이라고 기재된 차는 안 됩니다. 이동 업무형이나 이동 사무실 차량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데 애매한 것은 관계기관에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이 개정으로 캠핑카 개조가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명 이의 차가 아니면 상당한 서류가 필요하고 아예 통과가 안 되는 국경도 많으므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부부가 차를 살 때는 주로 운전할 사람의 명의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차주한 사람으로만 가입이 되니 운전자와 차주가 동일해야 좋습니다. 선택 조건들이 복잡하죠?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차가 작을수록 여행이 편하고 클수록 캠핑이 편하니 다양한 형태의 차 중에서 접점을 찾아 선택하면 됩니다. 둘째, 내 여행 기간과 함께 새 차와 중고차의 장단점을 잘 생각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디젤차와 휘발유차의 장단점도 잘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오지 여행을 할 사람은 사륜구동의 튼튼한 차의 보강을 많이 해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일시 반출이 안 되는 차량은 대부분 캠핑카로 구조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여섯째, 운전할 사람 명의의 차로 가야 보험 가입과 혜택에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가성비가 높은 선택은 평소에 타던 차를 준비해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차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 됩니다. 일반 승용차를 타시는 분은 숙박업소를 좀 더 이용하시면 되고, SUV를 타시던 분은 세미 캠핑카로 개조하고, 밴을 타시던 분은 B클래스 캠핑카로 개조하여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평소에 타던 차를 활용하면 돈도 적게 들지만 운전도 쉽고 차의 상태도 잘 알고 있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사자바람은 타고 다니던 SUV를 세미 캠핑카로 개조하여 유라시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단점인 좁은 공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니 문화 유적이 많아 도시 방문의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 이동과 주차 및 차박이 자유로운 장점에 큰 혜택을 누렸습니다. 자연 탐방의 비중이 높아질 아메리카 대륙 순례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트럭, 캠퍼나 B클래스 캠핑카를 구입하여 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차를 선택할지는 순전히 경제적 여력, 여행 스타일과 취향, 여행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선택을 하셔서 최적의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장기간 세계 여행을 위해 차에 어떤 설비를 하고 어떤 물품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